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GTC가 열렸는데요. 엔비디아 주가는 왜 떨어졌을까요? 테슬라는 지난 금요일 5.3% 반등했지만 지난 9주 동안 연속 하락 중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브로드컴, 테슬라, 맥도날드, 월가가 찐으로 추천하는 메가캡 주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이번 주에 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D-웨이브 퀀텀 종목으로 매매를 했는데요. GTC를 앞두고 퀀텀 관련 기대감이 높았던 시점이었고 저는 그 이슈를 주목해서 짧은 흐름을 활용해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매도 시점은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였고요. 매도 금액은 약 2,300만 원, 실현 손익은 11만 4,400원입니다. 수익률은 0.49%입니다. 솔직히 대박 수익은 아니지만 최근처럼 시장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손실 없이 빠져나온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지막 날에는 주가가 많이 빠지는 상태였었는데요. 적은 손실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시장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주 꺼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해방의 날인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트럼프는 4월 2일을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그날이 되면 미국이 드디어 다른 나라들로부터 돈을 걷어들이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상호 관세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매기는 관세만큼 미국도 똑같이 그 나라 제품에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죠. 그는 최근 일주일 동안 공식 석상에서 이 해방의 날이라는 표현을 최소 6번이나 사용했는데요. 그만큼 이 관세 정책이 트럼프 재선 전략에서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는 취임 첫날인 1월 20일도 해방의 날이라고 불렀죠. 그만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슬로건 아래 자신이 뭔가 큰 변화를 이끈다는 상징으로 이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목받는 4월 2일은 백악관이 예고한 다양한 관세 인상 조치의 마감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처럼 미국의 오랜 동맹국들조차도 고율 관세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 제약, 반도체, 구리, 우라늄, 목재, 유제품 등 정말 다양한 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다만 4월 2일 당일에 실제로 관세가 부과될지 아니면 다시 조사를 시작해서 30일 이상 늦춰질지 아직 불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는 지난주에도 계속 4월 2일 그게 바로 관세다. 그날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리하자면 트럼프가 말하는 해방의 날은 미국이 더 이상 다른 나라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만든다는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앞으로 이 관세 정책이 실제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월스트리트에서는 S&P 지수 전망이 점점 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여러 투자 기관들이 올해 말 지수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데요. 핵심 차트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야후 파이낸스가 추적하는 17개 전략가 중 16명은 여전히 주가가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얼마나 오를지에 대한 예측이 크게 엇갈린다는 점입니다. 최저치는 6,200포인트, 최고치는 7,100포인트 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보다 약 10%에서 많게는 26%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이죠. 왜 이렇게 예측이 다양해졌을까요? 우선 경제 성장률 전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이 계속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기업 실적이나 경기 전망이 뚜렷해질 때까지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이치뱅크의 수석 전략가는 트럼프의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경기 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나리오라면 S&P 500은 올해 안에 7,000포인트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RBC 전략가는 목표치를 6,600에서 6,200으로 낮췄는데요. 지금까지 10% 정도 조정이 있었지만 앞으로 더 큰 하락이 반드시 온다고 보지는 않지만 시장의 흐름이 좀 더 험난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CT 전략가는 일부 고객들이 S&P 500이 5,500까지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 묻고 있다고 했습니다. 불과 1에서 2년 전까지만 해도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질문이 많았던 것과는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S&P 500 전망은 분명 상승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얼마나 오를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투자자분들은 뉴스에 휘둘리기보다는 시장의 흐름과 기업의 펀더멘털을 꼼꼼히 살피는 게 중요하겠죠. 요즘 미국 주식에 올인했던 투자자들이 점점 시선을 해외로 돌리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아닌 유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왜일까요? 캐나다 출신이지만 네덜란드에 거주 중인 투자자 키스 모펫은 얼마 전까지 미국 주식 비중이 90%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전부 매도하고 유럽 ETF, 특히 유럽 방산주로 갈아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 주식은 고평가, 게다가 정치적 리스크까지 겹쳤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51번째 주라고 표현한 것도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선 거슬리는 대목이었다고 합니다. 유럽 증시가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은 무려 1트릴리언 유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 상당수가 국방 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여파로 독일 닥스 지수는 올해만 15% 상승했고 유럽 방산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유럽 주식 ETF로 20억 달러 이상이 유입됐고 S&P 500은 마이너스 3.6%, 유럽 스탁 600은 플러스 8.3%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야 할까요? 호주에 거주 중인 투자자 앤드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장기적으로는 우위에 있겠지만 지금은 유럽이나 아시아 쪽에 작은 기회들이 보이는 시기다라고요. 요즘같이 변동성 많은 시기엔 미국 주식만 고집하기보다는 해외 시장도 같이 보는 게 전략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방산, AI, 친환경 인프라 분야는 세계적으로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양자 컴퓨팅 종목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퀀텀 이벤트 이후에 왜 D-웨이브 주가가 18% 급락했을까요? 이번 하락은 엔비디아가 주최한 양자 컴퓨팅 관련 이벤트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원래 이런 이벤트는 주가의 호재가 되기도 하는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대만큼 뚜렷한 진전이나 확실한 기술력 입증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그동안 올라온 주가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D-웨이브는 이번에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회사는 최근 한 논문에서 자신들의 시스템이 기존 세계 최고 슈퍼컴퓨터보다는 훨씬 빠르게 물질 시뮬레이션을 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려 100만 년 걸릴 계산을 20분 만에 해냈다는 거죠. 대단하긴 한데 과학계에서는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반론도 많습니다. 최근 더 강력한 고전 컴퓨터들도 많이 등장했고 D-웨이브의 방식이 완전히 양자 우위를 입증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D-웨이브의 연구가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HP의 기술자는 이번 시뮬레이션은 실용적인 양자 컴퓨팅으로 가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기술적 논란 외에도 퀀텀 컴퓨팅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아직 수익을 못 내고 있죠. 예를 들어 퀀텀 컴퓨팅은 4분기 매출이 6만 2천 달러로 줄어들고 운영비는 890만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이런 실적은 투자자의 실망을 키우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도 퀀텀 분야에 뛰어들고 있지만 이들도 아직 확실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퀀텀 컴퓨팅이라는 기술은 정말 흥미롭고 가능성은 크지만 아직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시장도 그 점을 점점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젠슨항이 또 한 번 AI 어깨를 뒤흔든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앞으로 AI 컴퓨팅 파워는 우리가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100배는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GTC에서 새로운 AI 시리즈 루빈과 루빈 울트라를 공개했는데요. 이 칩들은 현재 최고 성능인 블랙엘 칩보다 최대 14배 성능이 높고 2026년 하반기 출시 예정입니다. 젠슨항은 우리는 이제 AI가 단순히 텍스트를 생성하는 수준을 넘어서 인간을 대신해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비서처럼 항공편 예약, 식당 예약까지 자동으로 처리하는 AI 에이전트가 그 예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론 기반 AI는 단순한 챗봇보다 훨씬 더 많은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GPU 수요는 줄지 않고 오히려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게 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딥시크 같은 회사가 적은 GPU로 고성능 AI를 만들었다는데 그럼 엔비디아의 칩이 필요 없어진 거 아니냐 하는 의문도 있겠지만요. 젠슨항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런 정교한 AI를 실사용에 적용하려면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은 트론, 그리고 엄청난 연산 파워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또한 GM과의 자율주행 기술 제휴, 디즈니, 딥마인드와 함께하는 물리 시뮬레이션 프로젝트 뉴턴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로봇의 시대다라고 선언하면서 로봇 산업이 앞으로 가장 큰 산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발표는 마치 록 콘서트처럼 열광적이었고 이벤트 덕분에 산호세 호텔 숙박료가 밤에 $2,500까지 치솟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비록 발표 후에 주가는 약간 하락했지만 그건 중동 불안 이슈와 전반적인 기술주 조정 때문이고 오히려 시장은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비전 때문에 다시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AI 산업의 진짜 성장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엔비디아 주가는 117.7달러에 마감했고요. 0.7% 하락했습니다. D-웨이브 퀀텀 주식은 지난 금요일 8.36달러에 마감했고 3.80%가 하락을 했습니다. 전략가들은 지금이 고급 AI 주식을 사야 할 타이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UBS는 지금은 AI 반도체 업종의 리스크 대비 보상이 좋아졌다면서 AI 관련 핵심 주식들에 대한 저가 매수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앞으로 4년간 미국 내 칩과 전자기기 생산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내 생산은 단가가 비싸고 비효율적일 수 있지만 관세 회피라는 이점도 있습니다. UBS는 AI 성능 향상 속도와 밸류에이션 조정을 고려하면 AI 반도체 분야가 매력적인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세븐스 리포트는 연준이 지난 회의에서 다소 비둘기파적인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당장 금리를 인하할 만큼 급하지는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가가 더 떨어져야 연준이 본격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패드풋은 아직 살아있지만 발동 시점은 꽤 낮다는 겁니다. CFRA는 최근 시장 조정이 과도했다는 점에서 단기 반등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많이 떨어졌던 기술주,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 되돌림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로스 커런츠는 시장 전반의 종목 움직임이 2022년보다 더 안 좋았다고 경고했습니다. 공포 지표도 아직 낮아 진짜 바닥은 오지도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좋은 AI 주식은 지금이 기회일 수 있지만 시장 전체는 아직 변수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AI 때문에 컴퓨터를 완전히 새로 설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칩, 전력, 냉각 시스템, 데이터 센터 구조까지 통째로 바뀌고 있습니다. 마치 1990년대 인터넷이 처음 상업화됐을 때 기업들이 시스템 전부를 다시 설계했던 것처럼요. 대표적인 예가 엔비디아, 구글, 메타, 오픈 AI 같은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수백조 원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미국 곳곳에 짓고 있는데요. 특히 오픈 AI는 텍사스를 시작으로 최대 30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엔 바로 GPU, 즉 그래픽 처리 장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AI 전용 장비들이 전기와 물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데이터 센터 한 곳에서 5메가와트 전기로 수천 대의 서버를 돌렸다면 이제는 그 전기로 AI 서버 몇 줄밖에 못 돌립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전력 확보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어떤 곳은 가스 터빈을 직접 설치하거나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까지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들이 엄청난 열을 내기 때문에 냉각도 큰 과제입니다. 이처럼 AI는 단순한 기술 트렌드를 넘어 에너지 건설, 수자원, 사회 인프라 전반을 흔들고 있는 중입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말했듯이 2025년은 AI의 결정적인 해가 될 것이라는 말 이제는 정말 실감납니다. 앞으로 어떤 산업이 이 흐름에 올라타고 또 어떤 도시와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잡을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음은 테슬라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주식이 지난 금요일에 5.3% 상승하면서 248.7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식은 9주 연속 하락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 주에도 1달러 넘게 떨어져 주간 기준으로는 여전히 소폭 하락한 셈입니다. 이날 주가에 찬물을 끼얹은 건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 애덤 조나스의 목표가 하향 조정이었는데요. 그는 1분기 차량 인도량 전망을 기존 41만 5천 대에서 35만 1,000대로 낮췄고 목표 주가도 430달러에서 410달러로 하향했죠. 그래도 여전히 테슬라의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테슬라의 핵심 가치는 차량보다는 AI 로봇, 자율주행 기술에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중도 및 진보 성향 소비자들이 머스크의 정치적 성향에 실망하면서 테슬라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칼스닷컴에 따르면 중고 테슬라 검색량은 전년 대비 7% 감소했고 반면에 다른 전기차는 20%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에드먼드는 3월에 테슬라 차량을 딜러에 반납한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웨드브시의 댄 아이브스는 이전에도 테슬라는 여러 논란을 겪었지만 브랜드는 살아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머스크가 정치적 게임의 룰을 과소평가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테슬라에 대해 매수 의견과 550달러 목표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머스크가 정치적인 이미지보다 테슬라 브랜드의 중립성과 사업 성장에 더 집중할 수 있느냐겠죠. 최근 그가 전 직원 미팅에서 로보택시와 로봇 개발을 강조하고 모델 Y의 글로벌 판매 1위 유지에 집중하겠다고 한 만큼 향후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지난주 금요일 주가는 248.71달러로 5.27%가 상승했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서 테슬라의 수압 분석을 했는데요. AI, 로봇, 에너지 사업까지 아우르는 전체적인 전략과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점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리더로서 브랜드 인지도와 고객 충성도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특히 AI와 자율주행 기술, 로보틱스, 에너지 저장까지 사업 포트폴리오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방대한 차량 데이터와 FSD 기술은 경쟁사가 쉽게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무적으로도 부채보다 현금이 더 많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 중입니다. 약점을 살펴보면요. EV 인센티브에 대한 정부 지원 의존도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생산 이슈, 품질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CEO 일론 머스크의 언행이 자주 논란이 되기도 하죠. 신사업에 자본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본업인 자동차 부분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음은 기회입니다. 2025년에는 저가형 모델 출시, 로보택시 상용화,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 초기 출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사업도 고성장 중인데요. 2024년엔 전년 대비 2배 넘게 성장했습니다. 파워월, 메가팩 같은 제품 수요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특히 인도, 동남아시아 진출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X와의 기술 시너지 역시 기대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위협입니다.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와 유럽 시장의 경쟁 심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보택시의 경우 규제의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또 AI 로봇 분야의 기술 상용화가 생각보다 더딜 경우 투자자의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를 살펴보면요. 모건 스탠리는 430달러, 캔터 피츠제럴드는 425달러, 웨드브시는 550달러입니다. 전반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장기 성장에 베팅하는 분위기입니다. 요즘처럼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월스트리트가 강력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메가캡 주식이 있습니다. 브로드컴, 테슬라, 맥도날드인데요. 어떤 종목이 그 주인공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로드컴인데요. 이 회사는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올해 들어 주가가 17% 넘게 빠졌지만 월가세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이유는 바로 AI 반도체 수요 폭증 때문인데요. 1분기 AI 매출만 77% 증가해서 41억 달러를 기록했고 다음 분기엔 44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P모건의
애널리스트도 브로드컴의 AI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성과에 주목하면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무려 31.6%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인데요. 올해 들어 주가가 38% 넘게 빠졌습니다. 전기차 판매 부진, 경쟁 심화, CEO 일론 머스크 정치적 활동 등이 시장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파이퍼샌들라는 목표가를 $500에서 $450로 낮췄지만 여전히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14명이 매수, 11명이 보유, 11명이 매도로 중립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맥도날드는 경기 둔화에도 강한 브랜드 파워로 5%가 상승 중입니다. 다만 미국 내 매출 부진과 식중독 이슈로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올해 2,200개 매장을 추가로 열 계획이고 2027년까지 5만 개 매장 목표도 세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매출 성장률을 소폭 낮췄지만 여전히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승 여력은 7%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월가는 브로드컴의 가장 강력한 강력 매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AI 수요에 올라타면서 반등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본 것이죠.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브로드컴은 지난 금요일 191.66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0.59%가 상승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지난 금요일 305.44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0.51%가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기대와 실망, 전략과 실적이 엇갈린 한 주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겠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데이터로 판단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